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소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2023년도도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내일 모레면 6월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여러분은 6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6월은 또 제가 엄청 기다리는 날이 있죠. 왜요? 제 생일이 6월 4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거기에 20일을 더해 보실래요? 24일? 맞아요. 제 생일이에요. 예.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답정너 아닌가요? 맞아요. 자, 왜냐하면 6월은 바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요. 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자, 국가에선 이분들의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뭔가요? 이분들에게 발급되던 신분증이 무려 15종이나 됐다고 합니다. 15종이요? 신분증 종류가 15개면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보훈 대상자별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등 이 종류도 다양하고 제각각이라 불편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변조 방지 기능도 없어서 위변조에 취하겠고요. 근데 이번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단 하나로 통일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짜잔! 국가보훈 등록증이에요. 네, 5월까지 시범 발급을 마쳤고요. 내일 모레 6월부터는 전국에서 발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주민등록증처럼 공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6월부터 발급이면 이분들이 일일이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 리가요. 해당 지역 보훈기관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행군기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상자 가족분들은 잊지 말고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언제나 즐거운 소식 전해드리는 행군기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추추! 추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운기 그 첫 번째 코너입니다.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TV! 자, 여러분 일요일 저녁만 되면 힘이 왠지 쭉 빠지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죠. 네. 그게 바로 월요병이 온 거거든요. 맞아요. 자, 월요병 대체인 역시 행운기죠. 오늘도 활기차게 열어봅시다. 전군! 자, 오늘 전군 부대자랑은 버스 대편입니다. 전투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렸다. 누구다 먼저 적진의 침체는 판세를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 공군 공정통제사 CCTV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먼저 적진에 침투하여 전우들을 위해 길을 만든다. 거침없이 하늘, 땅, 바다를 건너 항공기를 유도하고 물자를 보급하며 하늘길을 여는 일당백 소수 정예 부대이다. 특급 체력, 최강 전술, 노련한 전략을 자랑하는 붉은 베레모의 긍지와 자신감. 두려움은 없다. 실패도 없다. 오늘도 작전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천하무적 전천후 특수부대. 우리는 대한민국 CCT다. First there, last out. 안녕하십니까. 공군 CCT 정수민 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CCT 김창현 중사입니다. 아, 멋있어. 인사만 했는데도 멋있어. 자, 지난주에도 이 CCTV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좀 아쉬웠었어요. 어?
저희 완벽했는데? 아니요, 1994년도에도 제가 이 CCT의 존재를 알았다면 전 바로 지원을 해봤을 것 같아요. 전 바로 지원을 해봤을 것 같아요. 지원을. 예. 지원이야 뭐 네. 누구나 가능하잖아요. 왜? 나는 지원하면 안 되냐? 아니 수색이니까. 네. 예. 이게 혹시라도 CCT를 몰라서 저처럼 지원 못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오늘 확실하게 자, CCT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조기 앞으로. 요즘은 분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암튼 윤채원 준비됐습니다. CCT와 관련된 카더라 썰부터 CCT를 둘러싼 놀라운 소문들. 아무리 인터넷을 두드려봤자 답이 안 나오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확실한 답을 대신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철학 훈련도 자주 하기 때문에 밤새 하셔도 끄떡없습니다. 근데 아주 훌륭합니다. 밤새 하는 건 저희가 싫어요. 저희가 못해요. 조사에도 안 나와 그 군이 알고 싶다. CCT 편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어쩌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소문인데요. 설마 이게 진짜일까 싶기도 하지만 워낙 관련 소문이 많아서 사실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CCT 교육생은 1명인데 교관은 10명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소문 저도 들어봤는데요. 워낙 좀 유명한 소문이기도 하고요. 교육생 한 명당 교관이 완전 밀착 마크를 해서 제대로 키워낸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거 사실인가요? 아유, 그 소문이 사실이면 그 교육생 입장에서 얼마나 부담스러워. 훈련을 어떻게 봐도. 이건 좀 과장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제가 초급과정 교관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는 교육생이 교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서 후반부쯤 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교육생보다 교관이 더 많이 남습니다. 교육 후반부에는 교육생 1명당 교관 2명의 비율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구나. 사실이었구나. 네. 중도에 포기하는 인원들 때문에 교관 수가 더 많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길래 중도 포기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저는 707이나 해병대 이런 특수부대의 초급과정을 모두 수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CCT 초급과정이 가장 힘들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교관들은 교육생의 100%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120%, 130%까지 끌어올리게끔 지도합니다. 체대 출신이나 국가대표 출신 지원자들도 CCT의 강도 높은 훈련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CCT에 지원했을 정도면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지원했을 텐데 그런데도 힘든가요? 네, 일단 훈련을 받는 기간 자체가 다른 특수부대보다 깁니다. CCT 요원으로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소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3년이란 시간이 걸립니다. 3년이요? 이게 3년이면은 남들은 입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예비군을 받을 기간인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 훈련을 한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거든요. 네, CCT에 지원해서 합격을 하면 먼저 12주간 공군 부사관 교육을 받고 이후 16주 동안 공정통제 초급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 뒤로도 5주간 항공관제 교육과 3주 대테러 자체 교육을 모두 수료해야만 비로소 CCT로서 임무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니, 대충 계산해봐도 36주 이상 훈련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기본 자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3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최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는 데까지만 36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훈련으로는 생환훈련, 전술종합훈련, 해상훈련 등이 있으며 교육으로는 공수기본, 강화조장, 모공강화, 대테러, 특전 의무 등을 3년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받는 거의 모든 훈련들을 CCT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약 3년의 훈련을 거치면 CCT 요원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저희 CCT는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해야 하는 부대인 만큼 어떤 상황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적을 만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반드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전투력은 필수입니다. 근데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훈련인가 싶지만 우리 두 분은 그 훈련을 다 거치고 CCT 요원이 되신 거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네, 저희 때는 약 36주간의 CCT 초급 과정을 받았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철저하게 단련되어서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 후에 타군 위탁 교육 과정과 여러 훈련들을 소화할 때도 처음 CCT 초급 과정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식상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네. 옆에 있었던 동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옆에 있는 동기들과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했기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CT 요원이 되어도 힘든 훈련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가장 처음 적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급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야생 동물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이거 사실인가요? 네, 전시 상황일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불을 피우면 적에게 위치가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날 것을 먹어야 합니다. 전투 식량 챙겨가지 않아요? 전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합니다. 식량이 부족해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3일 훈련이라면 9끼 대신 1끼만 챙겨갑니다. 나머지 끼니는 음식물 체득을 통해서 주변에 식이나 산딸기 같은 생존 음식을 섭취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물은 주나요? 물은 주겠지. 그렇죠. 물은 저희 하천이나 계곡 같은 데서 취득하는데요. 잘못 마셨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임무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정수 약품을 타서 먹습니다. 그럼 가장 힘든 훈련은 어떤 거였나요? 보안상 어떤 훈련을 받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훈련으로는 전술 종합 훈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2번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상황에 맞는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입니다. 음식물이나 물을 구하는 것 역시 이 훈련에 포함된 것입니다. 네. 전시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훈련이라서 완전 제대로 훈련을 하는 거네요. 자, 그럼 퍼스트 데어, 라스트 아웃, 침투부터 퇴출까지 다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적지의 환경에 따라서 수송기를 통해 공중 침투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육상 침투 또는 해상 침투를 하기도 합니다. 항공 관제 임무를 부여받는 건 당연하고요. 침투한 지역에서 약 5일간 산악지형 극복부터 시작하여 목표 지점까지 은밀 침투하며 목표 지점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퇴출하는 데까지가 훈련에 전부 포함됩니다. 이게 5일 동안 목표 지점에 도달을 하는 거면 절대 가까운 곳으로 목표 거리를 설정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산악 침투 훈련할 때는 목표 지역을 굉장히 먼 곳으로 설정합니다. 보통 산을 10고지 넘게 넘어야 하다 보니 먹을 거 다 먹고 잠을 다 자면 절대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초반 하루 이틀 정도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는데 마지막 이틀은 철야로 급속 행군을 진행합니다. 이야. 그럼 두 분은 이런 훈련을 받을 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없었나요? 어떻게 버텨내신 있었을 것 거예요? 같은데. 네,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게 되면 정말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 생각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저 몸은 저쪽으로 가고 있고 헛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이겨내지 못하면 임무 지역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갈 수 없기에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다. 특히 저는 추위에 많이 약해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좀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저의 정신력을 낮추고 전투 피로를 좀 급정하게 했지만 주변 동료와 제가 가진 임무를 생각하면서 버티고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CCT가 가는 길은 정말 꽃길이네요. 꽃길. 불꽃길. 아. 불꽃길. 네. 다음 궁금증은 뭔가요? 네, 조사에도 안 나와 구군이 알고 싶다. CCT 편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체력은 기본이고 항공 관제 능력도 있어야 하는 CCT. 자격 우대 조건이 토익 900점이라고 하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아, 여기서 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질문인 게 한국 영어가 대부분 영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영어 능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떤가요? 네, 영어를 잘하는 인원이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CCT는 매년 특별 전형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데요. 항공 관제 용어가 모두 영어인 만큼 영어를 잘하는 인원을 우대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CCT에 지원하려면 영어도 잘해야 하는 건가요? 네, 잘해야 합니다. CCT는 특별 전형을 통해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 부사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영어 능력입니다. 평가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영어 공인 성적이 필요하고 추가로 면접 시 영어 면접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우.
언빌리버블 베리베리 서프라이즈네요. 잉글리시가 베리 나이스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죠. 네. 항공 관제 용어는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 정한 표준 관제 용어를 따르고 있어서 아무래도 영어가 편한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관제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를 모두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적재적소에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조종사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종사에게는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건가요? CCT는 수송기가 오기 전까지 현지의 기상이나 풍향, 풍속 등의 정보들을 취합하고 혹시나 주변에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은 없는지 미리 파악합니다. 수송기가 곧 진입해야 하는데 새떼가 날아다니고 있다든지 적군이 수송기를 위협할 가능성이 포착됐을 때 고도를 높이거나 낮추라고 조언하거나 지금은 위험하니까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게 빠른 판단력까지 있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CCT에 지원을 하려면 영어는 기본이고 또 체력 조건도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팔굽혀펴기랑 잇몸 일으키기는 2분간 각각 100회 이상 그리고 띵걸음은 19분 안에 5km 주파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 말도 안 되지. 보통 사람이 어떻게 2분이면 120초밖에 안 되는데 팔굽혀펴기를 100번 이상 해. 예? CCT가 되면 뭐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또 몰라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 알고 계신 것 맞습니다. 5km 달리기 19분 30초 이하, 윗몸 일으키기 2분에 90회, 팔굽혀펴기 2분에 80회. 이게 체력평가 최고점 기준인데요. 대부분 지원하는 인원들이 이 수준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워낙 극소수의 인원만 선발을 하다 보니까 관련 또 자격증이 있어야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네, CCT는 적진에 소규모로 침투하다 보니까 적진에서 아군에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응급구조사 자격증 같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인명구조사, 수상구조사, 또 스쿠버 자격증 역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이분들 너무 달라 보여요. 네. 이 험난한 과정들을 다 뚫고 CCT 요원이 된 분들이신 거잖아요. 또 공군은 비행기를 타니까 신체 검사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시력 양한 1.0 이상, 키는 170cm 이상 되어야 되며 청력검사, 체압평가, 굴절도 평가, 심전도 평가 등 15개 항목에 대해서 합격을 해야 2차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CCT 선발 과정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첫날은 공중 근무자 신체 검사를 받고 둘째 날에는 체력 검정과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중 근무자 신체 검사는 워낙 검사하는 항목도 많고 기준이 엄격해서 여기서 탈락하는 인연이 매년 꽤 많이 발생합니다. 선발 과정부터 정말 예사롭지 않네요. 자, 다음 질문은 뭔가요? 네, CCT가 되기까지 과정도 험난하고 또 되고 나서도 역시 극한의 훈련을 이겨내야 하잖아요. 이런 훈련 덕분인지 CCT 요원들은 유독 직감이 발달했다는데 이거 맞나요? 직감. CCT는 적진에 제일 먼저 침투해서 현지의 지형과 환경을 파악하는 임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관찰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 직감이 아주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인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네. 처음에 도착했을 때부터 컨테이너의 구조에 이질감이 느껴져가지고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방은 물에 차게끔 만들어진 방이다. 보니까 여기 고무입니다. 완전 밀봉됩니다. 여기 물 채우면은 정말 물 치우겠습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야. 대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컨테이너에 갑자기 물이 차오릅니다. 이미 봉쇄된 상황에서 탈출구를 찾아 탈출하는 게 미션이었는데요. 나 저거 봤어. 그때 소름이었어. 이미 미션을 이미 간파를 했던 거였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관찰력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 친구가 제 동기생입니다. CCT의 직감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CCT는 아군이 적지에 진입하기 전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모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다 보니 관찰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평상시에도 주변을 항상 관찰하는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 활약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계신 우리 두 분도 관찰력이 뛰어나실 것 같은데. 평소 항공기를 항상 관찰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제 민항기나 공중에 떠 있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 그 물체를 식별하고 분석하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면 기종이 딱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오.
신기하네. 아니 저도 직감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지금 뭔가 왠지 네. 이 타이밍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가 들어갈 타이밍이거든요. 왜? 왠지 채원 씨가 준비했을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이번 질문 소름. 와, 소름. 우와. 하시죠. 스리슬쩍 들어온 질문입니다. 용산에서 근무하시는 익명을 요구하신 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CCT가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강화하면 낙하산은 땅에 버리고 가나요? 아니면 차곡차곡해서 다시 들고 갔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 생각해보니까 또 궁금하다. 저도 듣고 보니까 네. 궁금한데 이게 그대로 버리고 가자니 되게 아까울 것 비싸. 같고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고 가자니 저게 또 노출이 될 것 같고 위험하지. 네. 이게 정리하는데 또 시간도 또 걸릴 것 같고 무거울걸요, 꽤? 그렇지. 네. 어떻게 하나요? 네, 그 평시에 훈련할 때는 낙하산을 정리해서 들고 가지만 전시에는 낙하산은 침투 시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주변에 땅을 파서 묶거나 은닉한 다음에 이동합니다. 네, 용산에서 근무하시는 익명의 분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꼭 보내주시고요. 자, 다음 궁금증은 뭘까요? 자, 조사에도 안 나와. 그군이 알고 싶다 CCT 편.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아쉬우시죠? 네, 저도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선발되기도 어렵고 선발되고 나서도 힘든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CCT. 네,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도전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 봤던 저희 CCT가 항상 동경했던 특수부대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야,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멋있다. 저는 공군에 입대하고 나서 CCT에서 선발하러 오신 분들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일반 군복과 다른 군복을 입고 정말 큰 강당이었는데 CCT 몇 명으로 그 큰 강당이 꽉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포스는 저희 교육생 몇백 명을 아우르는 포스였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너무 강렬했고 멋있었습니다. 그때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하였고 선발된 후에 그때 오신 선발 요원이 당시 제 훈련 교관이 되어서 훈련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니까 사실 이 수당. 중요하죠. 궁금하죠, 네. 수당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낙하산 강화를 할 경우 위험 근무 수당이 나오기는 하지만 CCT에서 복무하는 건 그런 금전적인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자부심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떨 때 그럼 그 자부심이 가장 크게 느껴지나요? 네, 강도 높은 여러 훈련과 임무들을 수행하면서도 옆을 봤을 때 마주치는 팀원들의 얼굴은 저의 거울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좀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끈끈함을 바탕으로 저희가 임무 수행을 통해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니 평상시에 책을 좀 많이 읽죠? 네. 딱 그래 보여. 그러니까 표현력 자체가 뭐였죠? 달라요. 힘들 때 한 발 더, 죽기 직전에 두 발 더도 그렇고. 거기에 좀 감명 받으셨나 봐요. 딱 외우고 있잖아요. 써먹어도 되죠? 출처는 밝히고. 네. 근데 이 CCT는 임무 특성상 이게 보안상 공개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설마 진짜 보안이 철저해야 되지만 부모님조차 두 분이 CCT 대원인 걸 모르시는 건 아니죠? 네, 사실 부모님도 CCT 인것 정도만 알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십니다.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지만 임무 특성상 말씀을 잘 못 드려서요. 부모님한테도. 진짜. 그래도 부모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많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 덕분에 다음 CCT 경쟁률이 아주 그냥 치열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혹시 CCT에 지원하고 싶어하는 우리 미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네, CCT에 오면 고된 훈련도 많고 출장도 잦고 새로 배워야 할 것도 많지만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전문적인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이라든지 응급구조사 자격증 등등 훈련만 잘 따라와도 다양한 스펙을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으니 많이들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만 있다면 꼭 도전하십시오. 제가 현재 초급과정 교관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미래의 후배와 교관과 교육생으로 만나게 된다면 특별히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강의 공군 특수부대 CCT 대원들이 있기에 오늘도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자, 오늘 CCT 편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 행군기와 함께한 소감 어떤지 들어볼까요? 네. 행군기를 통해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공군 CCT라는 사명감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네, 저희 CCT를 행군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군기를 통해 무대를 알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여기 계신 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함께하지 못했지만 CCT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우리 팀원들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나와주셔서 나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요. 네. 자, 함께해 주신 CCT 전우들 감사합니다. 행군기 장기 프로젝트 전군 부대자랑 육군은 물론 공군, 해군, 해병대까지 육사, 공사, 해사도 긴장하세요. 특히 육사.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그리고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껏 관습이란 이름으로 자행되온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대중 수사관입니다. 오늘도 사건의 진상을 날카롭게 파헤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원보람 법무관님과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원보람입니다.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오늘의 사건 바로 만나보시죠. 비병사의 어머니가 부대로 전화를 건 이유. 그건 며칠째 비병사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생활관 내 병사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어요. 듣는 것도 괴로워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겠죠. 진짜 초록소 보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비병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정말 보통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일과를 마쳤고 병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 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 당직을 서던 간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녁 점호 전까지 소소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전화벨 소리 같은데 저녁에 부대로 전화 올 일이 많은가요? 뭐 출타자들 복귀 연락도 오고 간부들 뭐 개인 전화도 오고 심각한 상황에서만 전화가 오는 건 뭐 아니지만 왠지 좀 불안하네요. 네. 사건의 재구성 시간이잖아요. 전화를 걸어온 건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병사의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거든요. 비병사 집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요? 가족들 중 누가 위독하다던가 그런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한참을 숨을 고르던 여성은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 거기 있는 거 맞아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무슨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니 아들이 부대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들이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보인 거 아닐까요? 좀 이상한데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놨는데 그 아들이 군대에 잘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병사의 어머니가 부대로 전화를 건 이유. 그건 며칠째 비병사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개인 정비 시간에 휴대전화를 받으면 항상 엄마한테 전화를 걸던 아들 녀석이 전화는커녕 문자에도 답이 없다는 거였죠.
혹시 뭐 저희 엄마 말고 이제 연락할 다른 여성분이 생긴 건 아닐까. 곰신 예. 여자친구. 그럴 수 있죠. 아니면 뭐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고장이 났다던가 이래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당직사관도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어머니께는 아들은 잘 지내고 있다고 안심시키고 비병사를 향해서 생활관으로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생활관에서 정말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뭐요? 뭐 정말 진짜 비병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건 비병사가 계속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임하느라고 엄마한테 노네라. 전화를 안 한 거네요. 아 이거 좀 걱정한 나 자신이 좀 그런데 괜히 걱정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철이 없다. 그렇죠.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겠죠? 진짜 철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당직사관은 비병사를 생활관 밖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무슨 게임을 하느라 어머니 전화를 못 받았냐 물어도 하지만 대답은 곧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쩐지 비병사의 표정은 조금 어두워 보였거든요. 이게 뭐 게임도 좋지만 걱정하시는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리는 게 힘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지 왜 입이 튀어나왔을까요? 그래서 당직사관은 게임 적당히 하고 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 드려라 하고는 당직사관이 돌아서려는 순간 비병사가 당직사관을 붙잡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생활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도대체 비병사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생활관을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건 같은 생활관에 이렇게 누군가 좀 생활하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게임이랑 무슨 연관성이 이게 무슨 상관일까요? 그러니까. 예. 야, 이거 뭐 추측이 안 되는데. 응.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비병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건은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비병사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친하지도 않던 A 선임병이 굉장히 친한 척을 하면서 막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야, 너도 게임 하냐? 레벨은 몇이야? 현질도 하냐? 라고 말이죠. 지금 게임 하시죠? 너무 자연스러워. 현질은 안 하죠. 현질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원래 같은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 동지의식 같은 걸 느끼잖아요. 만나면 서로 반갑기도 하고요. 맞아요.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은 상대가 급친근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그러니까 비병사도 역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A 병사가 나랑 좀 친해지고 싶구나.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A 병사가 선임이기도 했고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B 병사는 한참을 A 병사와 게임 이야기를 같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화도 되게 잘 통했고요. 그러니까 A 병사가 재미있는 게임을 추천해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같이 게임까지 하면은 급속도로 친해졌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A 병사가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이제 게임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야, 내가 추천해준 그 게임 깔았어? 얼른 깔고 나 하트 좀 보내줘. 하트? 하트. 그 안에 네, 보내는 어떤 그런 그 게임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다 소진하고 나면은 받은 하트로 게임을 하고 또 이제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현질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하트 하나 보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B병사는 게임을 깔고 A병사에게 하트를 보냈죠.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해요.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A병사님 하트 보냈습니다. 저도 보냈습니다. 한 명이 아닌 거죠. 여기저기 하트를 고발하고 다닌다 보네요. 게임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트라는 게 정말 눈 깜짝하면 사라지거든요. 네, A병사는 부대원들에게 하트를 보내달라고 졸라댑니다. 심지어는 하트를 보내줄 때까지 옆에 서서 줄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보내줘. 빨리. 계속. 심하다. 네. 매일 이러면 짜증나지 솔직히. 그럼요. 부대원들이 아무리 하트를 보내줘 봤자 A병사의 하트는 순식간에 말 그대로
순삭이 됩니다. 그러자 A 병사는 또 B 병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더니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 그 핸드폰 소액 결제되지? 나 하트 10개만 사서 좀 보내줘라. 나 엄마가 소액 결제 막아놔서 난 안 돼. 하고는 보내줄 때까지 또 꼼짝없이 B 병사 옆에 서서 지켜보는 겁니다. 와, 진짜 현지를 남한테 부탁한다는 게 진짜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선임이 옆에서 이러면 숨 막히거든요. 부담돼. 아니. 너무 싫어. 하트가 없으면 게임을 안 하면 되지. 그 잠깐 쉬면 좀 생기잖아. 그 시간 맞아요. 지나면. 열심히 하면은. 좀 기다리면 되지. 왜 남의 돈으로 그걸 하려고 해. 그러니까 B 병사는 A 병사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계속 졸라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야, 너도 게임 좋아하는 애가 왜 그래? 게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정말 괴롭잖아. 한 번만 도와줘라. 라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 돈을 주든가. 그렇죠. 어이가 없네. 그런데 이 정도도 그냥 괜찮았다고 해요. 네. 아깝긴 했지만 또 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부대원들끼리 외출을 나가는 날이었는데 A 병사는 B 병사를 주축으로 게임을 좋아하는 부대원들을 모두 이끌고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PC방 쏠 돈으로 본인 아이템을 그냥 본인 돈으로 사면 되지. 참 이상하신 분이시네요. 그래도 부대원들한테 PC방 요금을 쏜다고 할 정도면 정말 게임을 좋아하긴 하나 봐요. 좋아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비병사는 이게 웬일인가 싶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실력 발휘할 생각이 조금 막 들떠 있었죠. 비병사는 아주 게임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이제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군. 뭐 이런 건가? 뭐 남자 사이에서는 또 게임 잘하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인기 인기가 많죠. 많잖아요. 예. 예. PC방에서 요즘 유행하는 FPS 게임을 하면서 부대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FPS면 그 슈팅 게임, 그 총 쏘는 게임이죠? 네, 총게임 맞아요. 말 그대로 친목 도모의 현장이었는데요. A 병사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A 병사는 게임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부대원들의 게임 실력을 곁눈질로 계속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게임 잘하는 사람이랑 대결이라도 하려던 걸까요? 뭔가 이 꼼꼼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게임비를 뭐 괜히 내주겠어요? 그 저기 뭐 하트도 지 돈 주고 안 사는 사람이? 짠돌인데. 그러니까 몇 판 게임을 통해서 부대원들의 실력을 대략 파악한 A 병사는 B 병사를 포함한 몇몇 병사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병사들에게 PC방을 다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네. 야, 너넨 필요 없어. 나가. 뭐야, 그거 갑자기 뭐 PC방에 쏜다라더니 갑자기 돈이 아까워졌나? 그런 그 거예요. 인원수를 줄이려고? 근데 그 돌려보내는 기준이 뭐예요? 바로 실력입니다. 게임 실력이 좋은 부대원들만 PC방에 남겨놓은 건데요. 그리고는 이상한 부탁을 하는데요. 야, 이제 니네가 정의 멤버다. 우리 같이 팀 먹고 게임하자. 니네가 나 버스 좀 태워줘. 버스를 태워달라고? 아, 이젠 버스비도 아끼는 거야? 버스 타고 어디 가는 거야? 이 수준 고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게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그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 같이 하면은 레벨업이나 뭐 티어를 상승시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버스를 태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옛날에 네. 그 지니어스 할 때 제가 버스 많이 탔죠. 저는. 뭐 신하영 그 장동민 버스 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안락했어요. 운전한 사람이 하고 그렇죠. 이제 묻어가는 거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그런 느낌. 맞습니다. 일명 버스 태운다라고 하는데요. 높은 레벨의 이용자가 낮은 레벨을 데리고 다니면서 게임 레벨을 올려주는 거죠. 하지만 그의 게임 실력은 처참했습니다. 쏘는 족족 총알은 목표물을 피해갔고 적진 한가운데서 기웃거리다가 헤드샷을 당하기 일쑤였죠. 본인 실력으로는 도무지 레벨업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머리를 썼던 겁니다. 게임 잘하는 부대원들에게 묻어가기로 한 거죠.
근데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레벨업을 하면 네. 재미가 있어요? 아니 이게 게임을 왜 하는 거지? 사실 이제 게임이라는 게 네. 실력이 맞는 사람이랑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서로가. 그렇지. 그런데 이제 A병사가 워낙 게임을 못하다 보니까 같이 게임하던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게임할 맛이 안 난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뭐 약간 3차, 4차 방정식 하는 수준인데 A병사는 이제 구구단 겨우 외우고 그럼요. 있는 약간 요런 수준이면은 너무 못 따라오니까. 그쵸. 아니 근데 정말 재미가 없는 게 예를 들어 당구 300 치는 사람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당구 30 입문자하고 당구 치면 재미없잖아요. 정말 재미없죠. 네. 근데 레벨이 안 맞으면은 같이 게임을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그쵸. 그게 정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A병사는 부대원들이 조금만 싫어하는 티를 내도 눈치가 빨라서 바로 알아차리고 먼저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같이 재밌자고 하는 게임인데 협조 안 하지? 생활관 분위기 잘 돌아간다라고 말이죠. 절대 같이 재밌자고 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A병사의 레벨업에 대한 집착은 계속됐어요. B병사를 포함한 게임 잘하는 부대원들은 주말마다 A병사와 함께 게임을 해야 했어요. A병사의 레벨업을 위해서 말이죠. 뭐 주말에 게임하는 거 좋은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게임을 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휴일에 게임 안 하고 쉬고 싶은 병사도 있을 거 아니야.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B병사는 휴가를 나가서도 게임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A병사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너 휴가 가도 PC방 갈 거잖아. 어차피 밤새서 게임할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 아예 내 아이디로 좀 해줘라. 레벨업 좀 빨리 시켜줘. 나도 그마 그랜드 마스터 좀 갈아보자. 그만해라.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이가. 이젠 아예 대리로 게임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본인 실력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레벨업을 하면 뭐 하나요? 레벨업이 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근데 주로 PC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전화는 왜 못 받았던 걸까요? 이제 외출 나가서 PC방을 이용하거나 부대 내 PC방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PC 게임을 할 수 없을 때 B병사는 모바일 게임에 몰두를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부대원들에게 모바일 게임 레벨업을 해달라고도 말을 합니다. 게임의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올려주고 피곤하다 정말. 네. 아니 그냥 게임을 실력도 없고 못하면 그냥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텐데. 게임을 좋아만 하고 이게 잘하지 못하잖아.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이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게임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지도 저는 의문이고 네. 모두를 위해서 게임 말고 다른 취미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진짜. 이것 때문에 생활관 내 병사들은 엄청난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었어요. 듣는 것도 괴로워요. 게임을 하면 배터리 빨리 닳잖아요. 근데 A병사는 생활관에 있는 모든 콘센트를 다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이는 콘센트마다 본인의 보조 배터리 충전을 다 걸어놨다고 해요. 와, 진심으로 생활관을 혼자 쓰시는 건가요? B병사는 모바일 게임도 레벨업을 해달라는 A병사의 요구 때문에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고 하고요. 원하는 수준의 레벨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A병사에게 심한 욕설까지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느라 어머니 전화를 받지 못하고 게임을 계속 한 거고요.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게임이 그렇게 이렇게 좀 재밌게 좀 리프레시하고 그럼요. 좀 그냥 쉬는 시간에 잠깐 짬내서 하는 진짜 말 그대로 게임이잖아요. 근데 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재미를 위해서 재밌자고 하는 게임인데 A병사가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서 이 온 부대원들이 너무 괴로워졌잖아요. 자, 이 사건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B병사가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A병사가 갑자기 이제 급 관심을 보이잖아요.
뭐 같이 게임 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동지의식 같은 걸 느꼈나 했는데 나중에 이용해 먹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A 병사가 완전히 이거는 타겟을 정하고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게임 레벨을 다 확인하잖아요. 이제 네. 아 이건 이 사람이 이용할 가치가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행동으로 그렇죠. 보여지고요. 근데 A 병사가 부대원들을 정말 알차게 이용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부대원들에게 게임에 필요한 하트를 계속 요구하잖아요. 하트를 보내줄 때까지 부담스럽게 막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에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다 이후 하트를 보내지 않으면 뭐라고 하니까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게임하면서 서로서로 하트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하트가 없으면 게임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기다리거나. 근데 현금 결제를 시켰잖아요. 이거는 사실 엄연한 갈취 아닌가요? 맞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 병사처럼 괴롭힘 등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적이고 심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내줄 때까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쫄라대는 것도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우선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지켜보고 조르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겁을 먹었느냐, 즉 실제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현질해달라고 했을 때 이때 싹 그냥 뽑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이게 비용이 얼마든 간에 물질적인 걸 요구한 거잖아요. 이때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생활관의 모든 병사들은 분위기가 그렇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B병사가 신고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이 합니다. 일단 A병사가 선임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 병사들은 바로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 행동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게임 좋지만 게임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이랑 해야 그것도 재미있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 병사들은 누가 봐도 A 병사의 강요 때문에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게임을 한 건데 이거는 뭐 병사들의 휴식권이 당연히 침해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모든 군인은 규정된 일과에 따라서 과업을 부여받고 일과 이후에는 개인정비 및 휴식 시간이 부여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불침번이나 부대 관리 및 기타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일과 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A 병사의 이 게임 강요는 군사적 필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다른 병사들의 휴식권을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행동입니다. 차라리 A 병사가 게임을 잘이라도 했으면 부대원들의 불만이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게임도 못하면서 레벨업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가지고 결국 모두를 괴롭힌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걸까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목적은 레벨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눈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나보다 레벨이 높은 병사들이 타겟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교활해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자각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중독에 의해서 목표 지향적인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니까 전략 게임도 못하겠다. 취약하겠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 A 병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쪽 저쪽 하트 쌓아 나도 해보겠다.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이게 오히려 집착으로 이어진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은데 내가 막 못하면 막 신경질 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뭐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조바심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으로 진지하게 상담도 받고 좀 치료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은 매우 심각한 정신질환의 일종이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얘기하는 DSM-5의 인터넷 게임 장애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독은 심리적으로 뭐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공동체적인 측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되게 낮거나 소속감을 되게 느끼지 못하거나 또 상대에게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막 두려움이 많이 있거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게임에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게임 속의 세상에 몰두하다 보면 그러한 두려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병사의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과 치료가 확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이 1대 다수잖아요. 우리 병사들 머리를 좀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결책이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황이 닥치면 그러니까 지휘계통을 통해서 일단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부대 내에 상담관님들 다 있으니까 상담관들이나 행정관 또는 주임원사님들을 통해서 좀 보고 채널을 통해서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침해에 당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장병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의 사건 되짚어 보겠습니다. A병사의 광적인 게임 중독과 집착 때문에 B병사를 비롯한 병사들이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병사들에게 휴식 시간에 게임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서 현금 결제를 하게 했습니다. 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휴식 시간에 강제로 게임을 시킨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현금 결제를 하게 한 것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 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연에서 A 병사의 행동은 물론 잘못된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간혹 부대원들끼리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함께 좀 게임을 하면서 친목을 다져보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혹시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사실 A 병사의 의도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A 병사가 다른 병사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인데요.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게임에 동참하지 않는 병사들을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등으로 강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게임 장애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관련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군 안전관리센터에서는요 인터넷 게임 중독 관련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중독 진단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게임 중독자에 대한 식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장병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 게임도 적당히 해야 좋은 겁니다. 재미난 게임이 중독으로 이어지고 결국 판단력이 흐려져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헬군 저는 요맘때쯤 되면 우리 행군기가 여기에 촬영을 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어디를 둘러봐야지 더 뜻깊은 투어가 될지. 54번묘를 네, 찾아가라고 네. 미션을 받아서요. 네. 여기입니다. 요 묘를 부르는 별칭이 있어요. 이게 바로 호국 전우의 묘입니다. 내가 이제 전우와 함께 묻히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발음으로는 웨이슈팡이라고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현충원에 지금
계신 거지? 우리나라 국적을 갖지 않으신 이런 외국인들도 전 세계적으로 함께 평화를 위해 싸워보자. 지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계신 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묵념.